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더 뉴 아이오닉 5입니다. 아이오닉 5는 현대 eGMP 플랫폼에서 나온 첫 번째 전기차고요. 최근에 출시된 더 뉴는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더 뉴 아이오닉 5는 세부적으로 조금씩 많이 바뀌었는데 가장 큰 특징이 배터리 용량이 확대가 된 거죠. 배터리 용량이 84kWh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면서 주행거리도 좀 더 늘어났고요. 이와 함께 편의 장비와 안팎 디자인도 조금씩 개선이 됐죠. 더 뉴 아이오닉 5는 롱레인지 한 가지만 판매가 되고요. 각각 2륜과 4륜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롱레인지 2륜 풀옵션 사양입니다.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특징 중에 하나가 가격이 동결이 된 건데 최근 신차들의 가격 상승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례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외장 디자인은 기존에 비해서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아이오닉 5의 디자인이 워낙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살짝 디테일만 수정한 정도죠. 앞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직선이 많이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기존 대비해서는 조금 더 각이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전히 이 외장 디자인은 좀 신선한 또는 경쟁력 있는 모습이고요.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한 번에 보이는 좀 그런 디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편의 사양 중에 하나가 지능형 헤드램프인데 현대차 중에서는 아이오닉 6, 투싼에 이어서 지능형 헤드램프 IFS가 적용이 됐어요. 이 IFS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차체 사이즈는 전장만 제외하면 기존과 동일합니다. 전장만 조금 더 늘어났죠. 그리고 아이오닉 5가 약간 좀 특이한 게 실제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옆에서 보면은 차가 좀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휠베이스가 3m에 달합니다. 앞쪽처럼 후면 디자인도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고요. 범퍼 하단 쪽의 디자인이 조금 바뀐 정도인데 결정적으로 기존에 없었던 리어 와이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5는 기존에 리어 와이퍼가 없어서 이게 좀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그러니까 N 버전에 이어서 생긴 거죠. 근데 요즘에 나오는 현대 기아 신차들을 보면은 리어 와이퍼가 히든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통상적인 위치에 있는 거는 이제 약간 좀 올드해 보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스포일러 상단에는 카메라가 2개가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이 리어 스포일러의 면적도 좀 더 늘어났죠.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AS, 사이즈는 25에 45와 20입니다. 기본 타이어 사이즈는 19인치고요. 20인치는 옵션이죠. 참고로 프라이머시 투어 AS는 사계절 타이어 중에서는 가장 좋은 제품인데 현대차 중에서는 아이오닉 5와 넥소, 팰리세이드 정도에만 쓰이는 것 같아요. 이 타이어의 트레드웨어는 540이고요. 더 뉴 아이오닉 5의 실내는 외장보다 좀 더 변화가 많은 것 같아요. 기본적인 디자인은 동일한데 부분적으로 그 디테일들이 좀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주변, 그러니까 모니터와 계기판 또는 사이드 미러, 테두리의 베젤 색상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밝은 색이었잖아요. 그 밝은 색보다 이렇게 검은색 베젤이 들어가니까 한결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인 내장재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런 대시보드 같은 데 만져보면은 이것도 역시 약간 좀 단단한 편이고,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가죽이 들어가긴 했는데 이것도 좀 단단한 편입니다. 모니터는 12.3인치가 들어갔고요. 기존처럼 계기판과 한 장으로 쭉 이어진 디자인인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테두리 주변이 검은색 베젤이 들어가면서 한결 보기가 좋아졌죠. 기본이 3분할이고요. 기존에 비하면은 이번에 CCNC가 적용이 되면서 추가적인 기능이 좀 더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페이지 넘겨서 시네마로 들어가면 여기서 유튜브, 유모바일, 왓챠, 웨이브를 여기서 시청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홈 화면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이 있고 미디어가 있고 EV 배터리가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EV와 관련된 정보들이 한 번에 표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탔던 아이오닉 6와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 메뉴가 좀 더 좋아졌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일목요연하게 좀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 상태라든가, 그러니까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그러니까 EV 그 메뉴 있죠. 설정 화면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충전 커넥터 잠금이라든가 또는 전력 소비량 이것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와 카플레이도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지금 오디오 옵션이 들어간 사양인데 그러니까 오디오 음질은 그냥 무난한 편입니다. 딱히 뭐 이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풍성함은 조금 떨어지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차답게 주요 편의 장비는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음성 메모라든가 또는 시트 같은 경우도 이 차가 아무래도 패밀리카, 2열 거주성을 강조한 그런 컨셉이어서 1열 모니터에서 이쪽 동반자석과 뒤에 시트도 다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석 메모리가 들어가는 거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주로 사용하는 메뉴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운전자 보조는 ADS 관련이고요. 여기는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브레이크 모드를 노멀과 스포츠 두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도 끄기까지 총 4가지고요. 하이패스도
그러니까 이 하이패스가 적용이 돼서, 그러니까 실물 카드 필요 없는 이 하이패스가 적용이 됐죠. 라이트에서 무드 조명으로 들어가면은 무드 조명 메뉴가 나오는데,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아주 그렇게 넓은 편 아닙니다. 도어 트림의 스피커 테두리, 그리고 도어 포켓, 여기에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넓은 건 아니고요. 빛도 좀 이렇게 은은한 편이죠. 무드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이오닉 6와 좀 차이가 있어요. 클러스터로 들어가면 여기서 게이지 스타일이 있고요. 그러니까 심플과 모던, 클래식,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 테마가 있습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기존에 비하면은 비율 자체는 동일한데 화질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360도 기능도 지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약간 좀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이게 이렇게 완전 위에까지 안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완전 위에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앵글 눌러서, 그러니까 앞뒤 앵글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모니터 밑에는 공조장치 메뉴가 있고요. 이번에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물리 버튼이 좀 더 생기면서, 예를 들어서 통풍이나 열선 시트 같은 거를 이제 사용하기가 좀 더 편해졌죠. 기존에 비하면은 이쪽에 원래 그 워머 아이콘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없어졌고요. 어쨌든 이쪽에 공조장치 또는 무빙 아일랜드를 포함해서 사용하는 편의성은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이 아래쪽의 구조는 기존과 동일한데, 저번에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간이 있는 건 더 좋은데 좀 멀죠. 그리고 여기에는 USB 단자 하나와 C-볼트가 있고요. 무빙 센터 콘솔의 디자인도 좀 달라졌어요. 기본적으로 140mm가 슬라이딩 되는 거는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가 좀 예전에 미니밴들처럼, 그러니까 워크스루 옆으로 지나갈 때 이게 좀 되게 유용하고요. 그러니까 공간을 좀 다양하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이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컵홀더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바뀌었죠. 결정적으로 기존 같은 경우에는 통풍과 열선 시트가 모니터에 아이콘으로 있어서 사용하기가 불편했는데, 이쪽에 따로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빼놨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도 구조가 약간 달라요. 일단 이 센터 콘솔 박스가 이렇게 커버를 열면은 이 자체의 용량은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근데 이거를 전체를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래 추가적으로 큰 공간이 생기고요. 여기에 USB 단자 2개가 더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저 베젤 테두리도 검은색으로 바뀌면서 뭔가 좀 더 보기가 좋아졌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정확히 표현하기 힘든데,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뭔가 그 시인성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저 안에서 조절도 다 이렇게 아이콘으로 손으로 움직이는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차들처럼 이쪽에 물리 버튼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거 자체는 이제 기존의 차들과 동일하고요. 결정적으로 이게 후진을 넣으면은 이렇게 줌인, 줌아웃이 자동으로 변경이 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인성을 좀 더 높이는 부분이죠. 운전대의 디자인도 기존에 비하면 좀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일단 차 크기 대비해서 운전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손에 잘 들어오는 그런 사이즈? 근데 아이오닉 5와 6는 동일하게 거리 조절 있잖아요. 이게 약간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통상적인 시트 포지션에 맞추고 이거를 조절해서 이게 조금 더 나오면 좋을 건데, 이게 그냥 여기가 끝이거든요. 그리고 운전대 림에 적용된 이 가죽 같은 경우에는 6와 거의 비슷하니까 약간 좀 까칠한 그런 소재고요. 이 가운데 혼 부분은 이것도 약간 좀 친환경 직물, 이걸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기판 디자인은 심플과 모던 그리고 클래식, 이렇게 세 가지 테마가 있고요. 그러니까 클래식 같은 경우가 가장 기존의 아날로그와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각 게이지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스타일 A, B, C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시트의 전체적인 구조는 기존과 비슷한 것 같고요. 다만 쿠션이 기존에 비해서 조금 부드러워지지 않나 싶습니다. 좌판 길이 자체는 기본 길이가 조금 짧은 편인데, 이 앞쪽을 연장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연장되는 게 통상적인 다른 차들의 연장과 조금 다르죠. 보통은 이 앞부분, 허벅지 뒷부분을 받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는데, 이 차는 릴렉스 모드 같은 거라서 이게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어 트림은 심플한 디자인인데 간결한 그런 맛이 있고요. 보통 손잡이가 어딘가에 하나 있는데, 이 차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손잡이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닫고 열 때. 그리고 유리는 4개 모두 다 원터치가 적용이 됐고요. 아이오닉 5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실내의 거주성인데, 특히 2열의 거주성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 사이에 주먹이 한 2개 반 정도가 들어가는데, 단순히 레그룸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거주성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성인이 앉아도 헤드룸이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고 약간 여유가 있고요. 2열로서는 좌판 길이가 그렇게 짧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2열 시트가 이제 크기가 좀 괜찮은 편이죠. 결정적으로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그러니까 전동식이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2급의 차에서 2열 시트 전동이 굉장히 드문데,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좀 강점이 있죠. 그리고 이 등받이 각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게 대략 한 90도 정도인데 최대 이 정도까지 뉘일 수가 있습니다. 1열 시트를 가장 낮출 경우에는 이 아래쪽의 공간은 좀 제한적이에요. 신발 넣으면 딱 이 정도만 들어가죠. 근데 레그룸 자체가 넉넉해서 이게 크게 문제는 아니고요. 결정적으로 전기차는 이제 가운데 바닥이 평평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차 역시도 바닥을 완전히 평평하게 처리를 했어요. 거기다가 이 무빙 콘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쪽으로 최대한 밀면은 여기가 공간이 이 정도가 남으니까, 이런 면에서 좀 더 그 공간감을 좋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 아래쪽에 추가적인 수납 공간과 USB 단자 2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USB 단자는 전부 다 C타입이죠.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는 여기 B필러에 있고요. 이번에 개선된 것 중에 하나가 이 블라인드인데, 기존의 블라인드 같은 경우가 헐렁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선을 하나 댔어요. 그리고 2열 유리도 기존처럼 이중접합이 적용이 됐고요. 파노라마 루프의 경우에는 이 덮개가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확실히 이런 파노라마 루프는 2열에 앉았을 때 개방감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여기 암레스트에 있고요. 따로 이렇게 물건을 잡아줄 수 있는 날개는 없어요. 그러니까 1열 대비해서 컵홀더의 크기가 조금 작아요. 아이오닉 5와 6는 2열 공간에 비해서 트렁크가 조금 작은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아이오닉 5도 2열이나 또는 1열의 거주성에 비해서 트렁크는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근데 해치백 구조라서 확실히 활용성은 더 좋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으면은, 그러니까 접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버튼으로 원터치로 접을 수가 있고요. 올리는 거는 수동이죠. 이렇게 접으면은 이 공간이 확 늘어나죠. 그리고 경사도 좀 나지막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활용성이 좋은 거죠. 이와 함께 트렁크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 여기에도 이렇게 얕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아이오닉 5는 2륜과 4륜에 따라서 이 앞쪽에 트렁크 용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2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쪽 트렁크 용량이 이제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정도 용량이면은, 그러니까 여기다 추가적으로 어떤 물건을 수납을 하기가 좀 쏠쏠할 것 같아요. 예, 아이오닉 5와 6의 디지털 사이드미러는 기존의 거울을 완전히 대체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동이 꺼져 있어도 이 사이드미러는, 그러니까 이 화면은 계속 들어오는 거죠. 시동을 걸 때는 기존의 내연기관처럼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지 시동이 걸리고요. 계기판에 레디라고 주행 가능합니다 라고 문구가 뜹니다. 정차 시 소음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다만 6나 5 동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에어컨을 키면은 이게 항상 나는 건 아니지만 왜 약간 좀 계곡에서 물 흐르는 소리, 또는 약간 좀 새들이 지저귀는 것 같은 소리가 좀 들리긴 합니다. 이거는 히터 킬 때도 약간 비슷한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기존과 조금 느낌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기존에 비하면은 그 양쪽에 주차 선 있잖아요. 그거를 맞추기가 좀 더 쉬워진 것 같아요. 어쨌든 RWD는 싱글 모터 사양이고요. 최고 출력은 229마력입니다. 기존에 비하면은 출력이 조금 올랐죠. 출력이 조금 오르긴 했어도 기본적인 주행 느낌은 기존과 동일한데, 다만 하체의 느낌에서 이게 좀 차이가 좀 꽤 유의미하게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동일한 20인치 사양으로 비교했을 때 이 하체가 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기존의 아이오닉 5는 약간 좀 단단한 감각이면서 상하 바운싱의 거리도 좀 짧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댐핑이 부드러워지면서도 그 상하 바운싱의 거리가 늘어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컴포트를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속에서, 고속으로 올라가면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 이렇게 저속에서는 기존 대비해서 승차감이 좀 더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19인치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은 20인치로 이제 비교를 하면은 3년 전에 시승했던 2륜 20인치와 사양이 완전히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히 비교가 되는데, 기존에 비하면은 하체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기본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고요. 회생제동 레벨은 1입니다. 요거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는 다 동일하죠. 그래서 회생제동 레벨 1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회생제동이 약하게 걸리는데, 사실 이게 내연기관도 가속 페달 오프했을 때 감속량이 브랜드 차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그냥 대략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레벨 1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기존의 내연기관과 비슷한 그런 주행 질감이고, 회생제동 레벨에 상관없이 이쪽에 패들 시프트를 길게 당기면은 그 당기는 만큼 회생제동 맥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는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로직이에요.
그리고 회생제동 레벨을 오토로 설정을 하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전방의 상황에 따라서 회생제동 레벨이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차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럴 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딱 오프를 했을 때 회생제동 레벨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0이 되면은 쭉 미끄러지는,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를 탈 때 쭉 미끄러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와 좀 비슷한, 소위 말해서 타력주행 또는 글라이드 모드라고 하죠. 그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속주행 또는 간선도로, 고속도로에서는 타력주행 레벨 0 이걸로 다니는 게 전비도 그렇지만 승차감에도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시야는 다 좋은 편이고요. 이 사이드미러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어색했는데, 이게 좀 개선이 된 건지 또는 그동안 몇 번 타서 그런지 처음에 봤을 때보다는 양쪽의 그 시야가 한결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후진할 때는 이게 자동으로 줌인 줌아웃이 되니까 그럴 때 좀 더 편하고요. 후방 시야도 괜찮은 편인데 일단 뒷유리가 넓죠. 근데 지금 이 차가 룸미러가 조립 불량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룸미러가 떱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타면서 이게 룸미러가 이렇게 떠는 거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지금 이 차는 룸미러가 떨어요. 그래서 처음에 뒷유리가 떠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은 안 떨더라고요. 그러니까 룸미러가 떠는 거죠. 이게 조립 불량입니다. 회전 반경 같은 경우에는 5와 6는 공통적으로 실제 사이즈에 비해서 차가 좀 작아 보이는 공통점이 있는데, 실제로는 차가 크거든요. 이 차 같은 경우만 해도 휠 베이스가 3m니까 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회전 반경이 큰 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추가된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룸미러인데, 리어 와이퍼까지 생기면서 악천후에서 후방 시야를 좀 더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됐죠. 사실 이것도 좀 호불호가 갈리는데, 확실한 거는 만약에 뒤에 사람이 탔을 때 아무래도 후방 시야가 가리잖아요. 그럴 때 디지털 룸미러가 더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체가 부드러워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처음에 탔을 때 또는 이렇게 저속에서는 제가 탔던 아이오닉 6 18인치 있잖아요. 그거와 댐핑이 또는 약간 푹신거리는 승차감이 비슷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구조적으로는 6가 좀 더 유리하잖아요. 승용 타입이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제 승차감의 차이는 이제 분명히 있죠.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은 부드러운 댐핑으로 인해서 승차감이 좋아진 건 맞는데, 이게 호불호는 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제 이렇게 번갈아서 타보니까, 근데 보통 다른 차들도 그런 경우가 많긴 한데, 운전석과 동반 좌석의 승차감에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운전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몸의 흔들림이 좀 덜한데, 옆에 타면은 그런 출렁거림이 좀 더 느껴지죠. 그리고 전체적인 방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비해서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 차가 지금 C필러 쪽에 추가적으로 방음제가 들어갔는데, 사실 기존에도 그렇게 방음이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기존 대비해서 이제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최근에 출시된 K5, 투싼 이런 부분 배경 차들이 소음이 조금씩 더 줄었는데, 이 차도 이제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AS 타이어가 20인치임에도 불구하고 사계절이어서, 그러니까 모든 항목에 걸쳐서 두루두루 잘하긴 하는데, 소음 같은 경우도 노면을 그렇게 잘 안 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노면을 안 탄다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떤 타이어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의 그런 소음 차이가 좀 큰데, 이 타이어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물론 이제 콘크리트가 좀 더 크긴 하지만 대략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 그 정도의 차이라서, 역시 사계절 중에서는 가장 좋은 타이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프라이머시 투어 AS는 그 트레드 디자인의 특성상 그 세로 그루브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립니다. 보통 전기차의 싱글 모터가 대략 한 200마력대 초반, 중반 이 정도의 힘을 내는데, 제가 전기차 살 때마다 느끼지만 사실 싱글 모터만 갖고도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그 모터의 초반 토크가 좋아서 일상으로 다니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실제로 아이오닉 6도 저 거의 그냥 에코 모드로만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이 RWD 사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싱글 모터, 에코 모드로 다녀도 그냥 일상에서는 혼자 타는 기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사람이 많이 타면은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도 전기차와 내연기관이 조금 달라요. 이게 모터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한 200마력대 중반 정도의 차에 사람이 한 명 더 타면은 내연기관은 이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그거보다는 차이가 조금 덜 나요. 하체가 좀 부드러워지면서 확실히 내리막 코너에서 좀 빨리 돌 때 차가 좀 더 많이 기울어지고요. 근데 에코모드 치고는 전자장비가 아주 그렇게 또 많이 개입하는 편은 아니고요.
기존에 비하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 회생제동 맥스로 당겼을 때 감속량 같은데, 기존에 비하면은 맥스로 당겼을 때 감속이 또는 회생제동이 약간 좀 더 부드럽거나 또는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하체 등등을 보면은 이번에 아이오닉 5 부분 변경은 컴포트로 좀 방향을 잡아서 회생제동 맥스로 당겼을 때 멈추는 게 조금 더 여유를 두고 해야 돼요. 방금은 노멀 모드로 코너를 돌았는데 에코와 노멀은 전자장비 개입도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특히 이 차가 오르막 코너에서는 그래도 이제 SUV에 해당이 되잖아요. 크로스오버. 그거 치고는 속도가 꽤 높게 나옵니다. 기존에 비하면 최고 출력이 대략 10마력 정도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가속력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기존과 거의 같거나 오히려 살짝 느려지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게 출력도 늘면서 무게도 조금 늘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가속력에 좀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180까지 그 가속을 보면은 기존의 아이오닉 5 이륜 20인치와 비교시 이 차가 이렇게 살짝 느린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18인치 에코 모드로 달린 아이오닉 6와 비교하면은 확실히 그건 아이오닉 6가 좀 더 빠르고요.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은 동력 성능이 거의 뭐 같거나 살짝 느리거나 한데,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천천히 일반적으로 혼자서 운행을 할 때에는 일상적인 동력 성능은 충분한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비하면은 달라진 것 중 하나가 2열의 승차감인데, 일단 2열의 하체 댐핑은 1열보다 조금 단단해요. 1열은 좀 약간 출렁거리잖아요. 근데 2열은 기존과 좀 비슷한 그런 댐핑? 그래서 2열의 승차감도 무난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흥미롭게도 조금 더 단단하지만 뭔가 뒤에 타고 있는 승객의 몸은 좀 더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열보다는 2열 승차감이 조금 못하고, 결정적으로 2열에 이렇게 쭉 타고 있으면은 약간 좀 이렇게 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서 되게 민감하신 분들은 약간 멀미도 날 수 있겠다 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면에 전체적인 방음 정도는 1열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열이 이제 거주성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승차감에서 거주성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기본적으로 공간이 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그 2열의 만족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순간 연비가 대략 한 6에서 한 7, 8 이 정도가 나오고요. 비슷한 조건으로 비교했을 때 아이오닉 6보다는 확실히 조금 덜 나오고요. 근데 90에서의 차이는 아주 그렇게 크진 않아요. 다만 확실히 속도가 높아지면은 공기저항이 커지니까 110으로 올라갔을 때는 거기서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실제 전비 같은 경우에도 아이오닉 6랑 이제 비교를 하면은 이제 고속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서 차이가 좀 더 많이 생깁니다. 자주 사용하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노멀, 스포츠가 있는데, 마이 드라이브도 있고 스노우도 있죠. 에코에서 노멀로 바꾸면은 이제 보통 전기차들이 그렇듯이 뭔가 에코로 주로 다니다가 노멀로 바꾸면은 노멀이 스포츠 모드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부쩍 더 힘이 생기는 것 같죠. 듀얼만큼 그렇게 차이가 큰 건 아니지만,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쪽 패들 시프트로 맥스로 당겼을 때 이쯤 되면 보통 쓰던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약하게 하면서 부드럽게 만들었거나 그렇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차는 주행 중에 운전자가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좀 소음을 잘 잡은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용한 차다 이건 아니지만, 왜 운전자가 주행할 때 들어서 좀 듣기 싫은 소리 뭐 등등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최대한 잘 잡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 모터도 가속할 때 소리가 좀 약한 편이고, 고속으로 주행할 때도 이제 전면에 풍절음이 고르게 납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나 6는 뭐 도어 트림이라든가 저 뒤에 뭐 선반 그쪽에서 들리는 잡소리가 그게 꽤 있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잡소리는 없네요. 아직까지. 저속에서는 하체가 푹신해서 승차감이 기존보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속에서는 얘기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고속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출렁거리면서 그 출렁거림이,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노면 상관없어요. 근데 상하 바운싱을 많이 하는 그런 노면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끔 가다가 약간 좀 너무 부드럽지 않나? 라는 좀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비하면은 이제 호불호를 좀 탈 수가 있어요.
예, 이번에 부분 변경된 아이오닉 5를 이륜 사양으로 다시 한번 타봤는데, 저번에 발표회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아이오닉 5 부분 변경은 상품성이 기존에 비해서 꽤 좋아졌어요. 가장 큰 거는 가격 동결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불만이 있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꼼꼼하게 다 기억을 했다가 수정, 보완한 이제 그런 느낌이어서 기존에 아쉬웠던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고, 실내 같은 경우에도 베젤을 포함해서 이런 디자인이 좀 더 좋아졌고, CCNC가 들어갔고,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같은 이런 이제 편의 사양도 좀 더 좋아졌으니까 기존에 좀 불만이 있었던 부분은 최대한 보완을 하고, 반면에 기존에 강점이 있었던 2열 공간 이런 거는 최대한 또 보존을 하고,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행에서는 하체의 승차감이 좀 더 부드러워져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은, 특히 저속에서는 기존 대비해서 보편적으로 승차감이 좀 더 나아졌다고 할 수가 있고요. ADS 같은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지만 이 운전대 같은 경우에는 또 정전식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요즘에 소비자들 보면은 차로 중앙 유지를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는데, 이 운전대가 정전식인 게 사실 좀 더 편하잖아요. 또 그거를 많이 선호를 하고, 그래서 이걸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도 좀 더 상품성이 개선이 된 거죠. 다만 2열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좀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뒤뚱거리고 부드러운 거에 비해서는 코너를 잘 돕니다. 어쨌든 아이오닉 5는 요즘 차로는 굉장히 드물게 가격이 안 올랐잖아요. 동결이 됐단 말이에요. 최근에 한 4, 5년 사이에 신차들 가격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런 이제 트렌드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가격 동결은 약간 좀 인상적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아무래도 요즘에 전기차가 수요가 좀 주춤하잖아요. 그거를 좀 많이 의식한 그런 가격 동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아이오닉 5는 가격이 동결되면서 여러 가지 사양들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기존 대비해서 상품성이 부쩍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 이로써 더 뉴 아이오닉 5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